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자 가지급금 혹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자 계산하고 그에 따른 그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5분 특강을 진행할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다음에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딱 보시면 왼쪽 맨 위에 신고 구분이라고 있죠. 신고 구분에는 매월 그리고 소득 처분으로 동그라미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자인 경우에 반기별로 하나요? 아니죠. 예전 회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매월로 해주셔야 돼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귀속연월은 과세연도의 다음 달 2월 연말정산과 같아요. 귀속연도는 그 과세연도의 다음 달 2월로 귀속연월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급연월은 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법인세 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일 그리고 소득 처분으로 인해서 인정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처분일이 그 지급연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 어디에 작성을 해주시느냐?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상에 A04 연말정산 란 있죠? 여기에다 작성을 해주시되 여기에 총 지급액 란에는 뭘 넣으시냐면 추가로 발생한 그 인정이자 부분, 상여 처분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란에는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정상여를 반영을 해서 당연히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건 12월 말 결산법인이죠. 그런데 9월 말 결산법인도 있어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9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를 볼 건데요. 9월 말 결산법인이니까 법인세 신고 기한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 말까지예요. 자, 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17년 10월 1일부터 18년 9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그 과세 기간이 돼요. 그런데 소득 처분을 받는, 상여 처분을 받는 대표자의 과세 기간은 역연에 따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기간이 안 맞죠? 그래서 법인의 과세 기간을 쪼개는 거예요. 17년 10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하나로, 그 다음에 18년 1월 1일부터 18년 9월 말까지 하나로 이렇게 쪼개시는데 이때 그 귀속은 어떻게 되냐? 17년 10월부터 12월분은 대표자의 17년 귀속분이 되므로 제가 아까 전에 다음에 2월이 귀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8년 2월이 귀속이 되고요. 지급은 아까 법인세 신고로 인한 거는 법인세 신고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8년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18년 1월부터 18년 9월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속은 18년 9월, 그 과세연도 종료일이 되고요. 지급은 마찬가지예요. 위랑 같게 과세연도 그 법인세 신고 기한인 18년 12월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차입금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에요. 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있을 때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귀속 지급 연월은 약정일이 됩니다.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실제 지급을 한 연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대표자가 차입을 해서 법인에게 이자를 줘요. 그럼 대표자가 원천징수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자가 법인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럼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이 소득자죠. 그 소득이 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리고 차입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